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신 음식들, 과연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걸까요? 아침마다 챙기는 계란, 매일 드시는 토마토, 가을이면 빠지지 않는 감. 이 세 가지 음식에 대해 한국인 89%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주변에서 들어온 이야기들 말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오해를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주의사항,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핵심 정보를 오늘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아침에 계란 드시나요? 토마토 챙겨 드시나요? 가을만 되면 감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신 방법, 과연 맞는 방법이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계란, 토마토, 감, 이 세 가지에 대한 완벽한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 건강, 손주들 건강까지 지키는 진짜 지식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에 대한 진실과 황금 조합. 둘째, 토마토를 2배, 3배로 활용하는 방법. 셋째, 가을 보약감을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주제 안에서 잘못 알려진 상식, 진짜 위험한 조합, 그리고 영양을 극대화하는 황금 조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황성호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58세이신 황성호 씨는 아침마다 계란 2개와 두유 1팩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신경 쓰신다며 열심히 챙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셨답니다. 계란이랑 두유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전혀 흡수 안 된다고요. 그날 이후 황성호 씨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계란도 못 먹고 두유도 못 먹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요. 황성호 씨가 들으신 그 정보, 사실일까요? 오늘 그 진실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계란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이랑 두유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된다. 시금치랑 계란은 상극이다. 녹차는 계란의 영양을 다 파괴한다. 이런 내용들 정말 많이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들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란과 두유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마 주변에서도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인터넷에도 넘쳐나는 정보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의학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열 처리된 두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은 단독 섭취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드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 오해의 시작은 바로 트립신 억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트립신 억제가 우리 몸속 소화 요소를 방해해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주장이 퍼진 겁니다. 화학적으로만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트립신 억제는 생콩에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두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콩을 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충분히 삶아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트립신 억제는 이미 91% 이상 파괴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식품영양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이것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가열 처리된 두유에서는 트립신 억제 활성이 91% 이상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두유는 이미 이 성분으로부터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라는 겁니다. 계란이랑 두유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유는 우리에게 친숙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에는 바로 그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성분이죠.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는 거죠. 게다가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연세 있으신 여성분들의 우리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없고 비타민 B도 풍부하고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런 세밀한 영양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꾸리느라 내 건강은 항상 뒤로 밀어두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귀한 지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구운 계란 하나, 따뜻한 두유 한 팩. 이 조합은 오히려 건강에 아주 좋은 황금 조합입니다. 자, 이제 계란과 관련된 두 번째 오해입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랑 계란 같이 먹으면 몸속에 돌이 생긴다. 신장 결석이 생겨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됐습니다. 시금치 나물에 계란 프라이를 곁들여 먹다가 혹시 돌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우리 모두 그런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진실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족들,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 주장의 근거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화학식으로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옥살산과 칼슘이 장 속에서 만나면 수산칼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산칼슘은 크기가 커서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옵니다. 오히려 옥살산을 단독으로 먹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옥살산이 혼자 신장까지 가서 거기서 칼슘을 만날 때 결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나요? 우리는 시금치를 어떻게 먹죠?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 익혀 먹습니다. 시금치를 2분만 데쳐도 옥살산 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분석에서 밝혀졌습니다. 데치면 옥살산의 52%에서 79%가 끓는 물에 녹아 빠져나가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먹어서 실제로 결석이 생겼다는 과학적 임상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금치와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도 많아 변비 예방에 좋고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우리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금치 계란말이, 시금치 계란국, 이런 조합들 걱정 말고 드십시오. 오히려 영양학적으로 천생연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란과 녹차 이야기입니다. 계란과 녹차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가 안 된다. 단백질이 전혀 흡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이나 철분과 결합하면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극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비효율적인 거죠. 급사나 식중독과는 완전히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실제 식생활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드시면서 바로 녹차를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되시나요? 보통 식사를 마치고 한참 뒤에 차를 드시잖아요. 그 사이에 소화가 상당히 진행됩니다. 그러니 실생활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실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혹시 어쩌다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단백질이 조금 덜 흡수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일이 날 것처럼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란과 상극이라고 잘못 알려진 음식 조합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두유, 시금치, 녹차, 이 3가지 계란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드실 때 진짜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계란을 드실 때 진짜로 조심하셔야 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금이 간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오셨을 때 미세하게 금이 간 계란 발견하신 적 있으시죠? 조금만 금 갔는데 먼저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운데 버리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금이 간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살모넬라 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입니다. 감염이 되면 설사, 구토, 복통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혈액으로 퍼져서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볼게요. 70평생 금간 계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 면역력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지금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어디에 있을까요? 닭이 알을 낳을 때 오염이 되어서 계란 껍질에 남아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계란은 껍질이 튼튼해서 균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란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 살모넬라 균이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살모넬라 균을 조심하기 위해 2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 4도 이하에 보관하세요. 상온에서는 살모넬라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실온에 두지 마세요. 둘째, 계란을 만지신 후에는 다른 음식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살모넬라는 주로 계란 껍질에 있기 때문에 계란을 깨고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식재료를 만지면 교차 오염이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간 계란은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세요. 냉장 보관 철저히 하세요. 조리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이 2배, 3배 높아지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황금 조합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기름과 함께 볶아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의 핵심 영양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거의 4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는 양질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우리 몸속으로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방울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올리브유에 먼저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물러지면서 라이코펜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계란을 풀어 함께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인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 넣어주시면 토마토의 단맛이 더 끌어올려지고 비타민C의 산화도 막아줍니다. 황금 조합 2번째는 우유입니다. 단백질 품질을 평가하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유가 117점으로 1등, 계란이 101점으로 2등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가지를 함께 드시면 우리 뼈에 흡수되는 칼슘량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또 단백질 궁합도 완벽합니다. 계란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하지만 라이신이 조금 부족합니다. 반대로 우유는 라이신이 풍부하고 메티오닌이 적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만 드셔도 고기 반찬 없이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우리 근육이 빠지는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은 정말 황금 조합입니다. 자식들한테 힘없다는 소리 듣기 싫으시죠? 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계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황금 조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계란의 진짜 효능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단돈 300원짜리 계란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의 효능 첫 번째는 우리 혈당 관리입니다. 여러분, 당뇨 걱정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이미 혈당이 높다고 들으셨거나요?
혹시 아침에 뭘 드시나요? 빵, 과일, 밥. 지금 드시는 아침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사 후 우리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혈당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 아침에 계란 2개 꼭 챙겨 드세요. 계란의 효능 두 번째는 우리 눈 건강입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망막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눈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눈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매일 드시는 계란이 우리 눈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계란의 효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872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한 결과 계란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4배 느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과 레스틴 때문입니다. 레스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린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만약 콜린이 부족해지면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 많아지시죠? 바로 이 인지 기능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매일 계란 2개면 콜린 섭취를 통해 우리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으시죠? 함께 즐거운 시간을 오래 보내고 싶으시죠? 매일 계란 2개가 그것을 도와줍니다. 계란의 효능 네 번째는 우리 심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이 걱정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계란 속에 콜린이 심장에 독이 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도 계란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계란 2개를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비교 그룹 대비 34% 낮게 나타났습니다. 계란의 효능 다섯 번째는 우리 근육 유지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점수에서 계란은 101점으로 식품 중 2위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의 대표 주자죠. 6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란 2개로 소중한 우리 근육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 셀레늄,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단돈 300원으로 혈당 관리, 눈 건강, 치매 예방, 심장 건강, 근육 유지, 이 5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이 계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꾸리느라 내 건강은 항상 뒤로 밀어두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은 그 시작으로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계란 모듈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계란과 두유는 함께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아미노산이 보완됩니다. 둘째, 계란과 시금치도 상극이 아닙니다. 데친 시금치면 걱정 없습니다. 셋째, 진짜 조심하실 것은 금간 계란입니다. 넷째, 황금 조합은 토마토와 우유입니다. 다섯째, 계란 효능 5가지 기억하세요. 혈당, 눈, 뇌, 심장, 근육.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토마토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십니까?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의 식단이 토마토를 매일 먹는 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토마토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만 드셨나요? 설탕 뿌려서 드셨나요? 오늘 그 방법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토가 왜 이렇게 건강에 좋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우리 건강의 핵심 성분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줄여줍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도 보호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높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종양내과 연구팀이 실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토마토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 발생률이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특히 50대 이후에는 전립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성분이죠. 백내장 같은 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C, B1, B2, B6 등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세포 손상을 억제합니다. 칼로리는 낮고 수분 함유량은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토마토, 최대로 활용하려면 꽝 조합은 피하고 꿀 조합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꽝 조합 첫 번째, 바로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사실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설탕을 소화시킬 때 비타민 B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결국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토마토의 비타민 B가 설탕 소화에 다 써버려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달콤하지만 영양학적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달지 않은 토마토를 어떻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꿀 조합 첫 번째, 소금입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뿌려서 드시면 토마토의 순수한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또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C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토마토 4-5개당 한두 꼬집 정도의 소금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소금은 칼륨의 작용에 의해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혈압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토마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칼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근육 힘이 약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칼륨이 조금 많아도 우리 신장이 효과적으로 배출해 주거든요. 토마토의 꿀 조합 두 번째, 가열해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빠져나옵니다. 이때 체내 흡수율이 4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냥 생으로 드실 때보다 항암 효과와 노화 방지 효과가 훨씬 강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토마토에는 글루타민산이라는 감칠맛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토마토 된장국, 토마토 김치찌개, 이런 요리들 어떠세요? 화학 조미료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술 드신 다음 날 라면 드실 때 토마토를 잘게 잘라 넣어 보세요. 라이코펜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시트르산과 말릭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없으신 분들도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꿀 조합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실 때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려면 지방이 많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건강한 선택이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를 추천합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와 호두,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도 높이고 우리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꿀 조합 네 번째, 올리브유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토마토를 으깨서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액과 혈관 보호에 좋다고 합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효율을 높여줍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도 풍부하죠.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는 것 가장 효과적으로 라이코펜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토마토를 어떻게 고르고 보관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토마토는 무게가 묵직하고 껍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합니다. 색이 고르게 빨갛고 꼭지 부분이 신선하게 초록빛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서 며칠 보관하시면 자연스럽게 익습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시되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맛과 향이 떨어지니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토마토 적정 섭취량은 중간 크기 2개 이하입니다. 방울토마토는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토마토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탕 뿌리지 마세요. 소금을 한두 꼬집 뿌리세요. 둘째, 가열해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볶아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셋째, 생으로 드실 때는 견과류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가을의 보약감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감 좋아하십니까? 단감이든 홍시든 곶감이든 달콤한 감은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가을 과일이죠.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꼭 알고 드셔야 합니다. 잘못 드시면 우리 장이 꽉 막혀버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감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감의 효능 첫 번째, 면역력입니다. 단감 한 개만 드셔도 성인의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여러 균들과 싸울 때 도와줍니다. 문제가 생긴 곳으로 빠르게 면역세포를 보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의 효능 두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감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펙틴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맥경화,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이죠. 또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 혈압을 안정화시킵니다. 감의 효능 세 번째, 우리 피부 건강입니다. 단감의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감의 효능 네 번째, 해독 효과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위와 장에서 독소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게 하고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중금속 같은 독성 물질도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돕습니다. 술을 드셨을 때 감을 드시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탄닌이 알코올의 흡수를 천천히 시켜서 간의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간에서 알코올 분해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감의 효능 다섯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단감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세포 유전 정보 손상을 막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베툴린산이라는 항암 성분도 들어있어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연구팀이 실시한 세포 실험에서 단감 추출물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감은 정말 천연보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감도 잘못 드시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감을 드실 때 절대 조심하셔야 할 꽝 조합 첫 번째, 게 혹은 생선회입니다. 특히 날것으로 먹는 게나 굴 같은 어패류와 함께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감의 탄닌이 게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단단한 결석 같은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나 장에서 굳으면 장폐색이 생깁니다. 장폐색이란 장이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장이 막히면 극심한 복통, 구토, 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감을 먹은 후 게를 먹었다가 급성 장폐색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장에서 단단한 결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비브리오균의 번식을 촉진시키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게를 드시는 날에는 감 대신 다른 과일을 드세요. 감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꽝 조합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천연 당분과 전분이 많아서 소화할 때 위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이때 감의 탄닌 성분이 고구마의 당분과 만나면 끈적한 침전물로 바뀝니다. 이 침전물이 많아지면 위벽을 자극하고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위궤양까지 이어집니다. 또 이 침전물이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위석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 감과 고구마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만약 하루 중 두 음식을 드셔야 한다면 최소 2~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감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꽝 조합. 세 번째, 도토리묵입니다. 가을에 감도 먹고 도토리묵도 즐겨 드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같은 계절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과 도토리묵은 공통적으로 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탄닌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탄닌이 과도하면 단백질과 결합해서 침전물이 생기고 소화 기능을 방해합니다. 또 대장에서 수분 흡수를 지나치게 도와서 변비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탄닌은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적혈구를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수적인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면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철분 섭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중 도토리묵과 감을 드실 일이 생기신다면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탄닌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꽝 조합. 네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감은 단맛이 강한 만큼 당 함량이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단순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깁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 시스템에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곶감은 백기당 237kcal로 단감보다 5배나 되는 고열량 식품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고 당질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쫀득하고 달콤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당뇨 예방 효과를 위한 하루 과일 섭취량은 약 200g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단감은 하루에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자, 이제 감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지는 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의 꿀 조합 첫 번째,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단감 껍질이 뻣뻣해서 벗겨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단감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과육보다 무려 2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도 더 강력하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또 단감 껍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우리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주죠. 과육보다 식이섬유가 31% 더 많습니다. 변비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껍질째 드시려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먼저 한번 씻고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어 씻은 뒤 다시 흐르는 물로 헹구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감의 꿀 조합 두 번째, 우유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감과 우유가 기침을 멈추게 하고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죠. 감에 풍부한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폐와 기관지 점막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탄닌은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펙틴은 가래를 부드럽게 해서 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은 마른 기침을 줄여주고 칼슘이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데 좋습니다. 단감 우유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단감 1개에서 씨를 빼주세요. 껍질은 씻어서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우유 200ml, 꿀 1티스푼을 준비하세요. 믹서기에 함께 곱게 갈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우리 기관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가을 건강 음료가 됩니다. 감의 꿀 조합.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단감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과류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감을 얇게 썰어서 아몬드와 호두를 섞고 꿀과 레몬즙을 살짝 곁들이면 맛있는 단감 샐러드가 됩니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이죠. 좋은 단감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둥근 모양이고 표면이 멍들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꼭지 부분에 곰팡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당도가 높은 감을 고르시려면 꼭지 부분에 노란 별 모양을 보세요. 이 노란 별 모양이 클수록 대체로 당도가 높습니다. 보관은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낮은 온도에서 숙성이 안 되고 고유의 풍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기온이 높거나 햇빛을 많이 받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자, 여기서 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꽝 조합 4가지입니다. 첫째, 날 것으로 먹는 게나 굴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도토리묵과 함께 드시면 탄닌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변비와 빈혈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2개 이하로 조절해서 드세요. 감의 꿀 조합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껍질째 드시면 폴리페놀이 2배 더 많습니다. 둘째, 우유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2배에서 6배까지 높아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더 심층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가지 식품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식품을 제대로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드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3가지 식품을 포함한 우리 일상 식사에서 꼭 알아야 할 건강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밥 먹는 순서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밥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 그냥 드셨죠. 그런데 밥 먹는 순서만 바꾸셔도 혈당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변경한 그룹의 식후 2시간 혈당이
기존 방식 그룹보다 평균 29% 낮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순서냐고요? 첫째, 물을 한 잔 먼저 마십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200ml를 마시면 위장 준비가 됩니다. 둘째, 채소와 나물을 먼저 드세요. 시금치 나물, 오이 무침, 콩나물 무침 이런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이후에 들어오는 당분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셋째,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고기 순서입니다. 넷째, 밥과 국을 마지막에 드세요. 밥에 탄수화물이 마지막에 들어오면 앞서 먹은 채소와 단백질이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식사가 불편해진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오히려 이 순서가 자연스러워지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졸리거나 피곤한 증상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주들,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식사 시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저녁 드세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저녁 일찍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후 5시, 6시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저녁 식사를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는 그룹이 오후 8시 이후에 마치는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43% 높았고 다음 날 오전 혈당, 수치도 22%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 이후부터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시간 이후에 드신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우리 간에 부담을 줍니다. 또 수면 중에 위산이 역류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드시는 것을 피하세요. 그럼 늦은 저녁에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잠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라면 드시는 분 계시죠? 과자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 혈당에 치명적입니다. 늦은 밤, 배가 고프실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아몬드 열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유의 카세인 단백질은 서서히 소화되어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아몬드의 지방과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배고픔을 달래줍니다. 이제 물 마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어르신들 중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안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우리 몸의 갈증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은 분들은 몸에 물이 부족하면 바로 목마름을 느끼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되어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탈수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8배 높았습니다. 탈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혈액이 진해집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종이컵으로 7잔에서 10잔 정도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 점심 30분 전에 한 잔, 오후 중간에 한 잔,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 드세요. 단,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신장이 약하시면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건강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밤새 굳어있던 우리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5분간 마십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활성화되고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3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드세요. 계란 2개와 채소, 따뜻한 우유나 두유 1잔.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점심 건강 루틴입니다. 식사 전 물 1잔, 채소 먼저, 단백질, 밥 나중. 이 순서를 지키세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우리 혈당 관리에 정말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두 층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 건강 루틴입니다.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세요. 저녁 식사도 채소 먼저 드시고요. 식후 20분에서 30분 후에 동네 한 바퀴 가볍게 걸으세요. 이 저녁 산책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아침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취침 전에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 어렵지 않으시죠? 돈 한 푼 들지 않고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를 오후 7시 이전에 마치는 것. 이것 하나만 먼저 시작하세요.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는 자기 점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뭘 드시고 계신가요? 빵이나 과일 주스만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매일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추가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드시나요? 몇 끼니 채소, 한 가지 이상 드시고 계신가요? 채소 없이 밥과 국만 드신다면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목마를 때만 드신다면 이미 탈수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후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을 하신 게 언제인가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걷기가 안 되고 계신다면 우리 몸속 혈당, 혈압, 심장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녁을 몇 시에 드시고 계신가요? 오후 8시 이후에 드신다면 수면의 질과 다음날 컨디션이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 5가지 질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딱 그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3가지 식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각 계절마다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봄에는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봄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때 토마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봄에 나오는 봄 토마토는 영양이 풍부합니다. 매일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시면 간 해독 기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계란과 시금치 조합도 봄에 아주 좋습니다. 봄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서 계절 변화로 약해진 우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여름에는 수분 보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의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토마토 주스를 직접 만들어 드시면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여름에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를 막는데 계란의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합니다. 단, 여름에는 계란 보관에 더욱 주의하세요. 상온에 두면 살모넬라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가을에는 오늘 말씀드린 감이 제철입니다. 가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계절 환절기입니다. 감의 비타민C가 우리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단, 말씀드린 꽝 조합은 피하시고요. 겨울에 대비해서 뼈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계란과 우유 조합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겨울에는 혈액 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이 수축되는 겨울에는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토마토와 견과류 조합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또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어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계란을 매일 챙겨 드셔서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우리 세대는 오랫동안 계절의 변화에 맞춰 음식을 먹어온 지혜가 있습니다.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오이와 수박, 가을에는 감과 밤, 겨울에는 뿌리채소. 우리 이 전통적인 지혜에 오늘 알려드린 과학적 지식을 더하시면 더욱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냥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것들이 사실 과학적으로도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잠깐 숨 고르고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계란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유, 시금치, 녹차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금간 계란입니다. 황금 조합은 토마토와 우유입니다. 매일 계란 2개는 우리 혈당, 눈, 뇌, 심장, 근육을 지킵니다. 토마토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설탕 대신 소금 한 꼬집,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4배 가까이 흡수됩니다. 올리브유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만성 콩팥병 있으시면 조심하세요. 감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게, 고구마,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껍질째 드시면 영양이 2배입니다. 우유,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당뇨 있으시면 하루 2개 이하로 드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란, 토마토, 감 3가지 식품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정말 의미 있으려면 여러분의 일상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씩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계란이 있나요? 금이 간 계란이 있다면 지금 바로 버리세요. 이것 하나만 하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때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오이 하나, 김치 한 젓가락이라도 괜찮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신 다음에 계란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셔보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우리 혈당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조금씩 투자하실 때입니다. 건강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에도, 손주 졸업식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 며느리, 사위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건강해져야 하니까요. 계란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오늘 좋은 정보 알았는데 계란이랑 두유 함께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 아이들 아침에 계란이랑 두유 같이 줘도 돼. 오히려 영양이 더 좋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유해 주세요. 토마토 이야기는 이렇게 전하세요. 계란볶음 할 때 토마토 같이 넣어봐. 라이코펜이라는 게 있는데 기름에 볶으면 흡수가 훨씬 잘 된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이렇게요. 감 이야기는 이렇게 전하세요. 가을에 감 먹을 때 게랑 같이 먹으면 안 된대.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 아버지가 게 좋아하시니까 특히 알려줘야 했어. 이런 식으로요. 우리 모두 가족의 건강 정보가 이렇게 하나씩 공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 아닐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건강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모두 좋은 정보이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당뇨, 고혈압, 역류성 식도염,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적용하세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고,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상태에 맞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정보와 작은 실천의 연속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실천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계란편입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 3가지를 바로잡았습니다. 계란과 두유는 상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이 보완됩니다. 계란과 시금치도 상극이 아닙니다. 데친 시금치의 옥살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과 녹차는 약간 비효율적이지만 식중독이나 급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것은 금간 계란입니다. 금간 계란은 과감히 버리세요. 냉장사도 이하 보관하시고 조리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계란의 황금조합은 토마토와 우유입니다. 함께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우유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지고 단백질 궁합이 완벽합니다. 계란 효능 5가지 기억하세요. 혈당 관리, 눈 건강, 치매 예방, 심장 건강, 근육 유지, 단돈 300원으로 이 5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 편입니다. 설탕 뿌리지 마세요. 소금을 한두 꼬집 뿌리세요. 가열해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볶아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견과류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정 섭취량은 중간 크기 2개 이하입니다. 간편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꽝 조합 4가지입니다. 날 것으로 먹는 게나 굴은 절대 금물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토리묵과 함께 드시면 탄닌 과다 섭취로 변비와 빈혈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루 2개 이하로 드세요. 감의 꿀 조합 3가지입니다. 껍질째 드시면 폴리페놀이 2배 더 많습니다. 우유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집니다. 일상 건강 원칙도 기억하세요.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세요. 저녁은 오후 7시 이전에 마치세요. 하루 물 7잔에서 10잔 드세요. 아침 기상 후 물 1잔 꼭 챙기세요. 우리 이 3가지 식품과 건강 원칙 정말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계란, 토마토, 감,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그 강인함으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댓글에 오늘 영상 보고 새로 알게 된 것이나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건강 경험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